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두통의 증상과 원인입니다. 두통은 소아청소년과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세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마나 주위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에는 항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성 두통도 있지만 편두통, 뇌막염, 뇌종양, 만성납중독 같은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머리와 관련이 없는 축농증, 고도근시나 난시치아의 부정교합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두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엄마는 일단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했다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언제 두통이 나타나는가요? 하루 중 두통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 나타나는 두통으로는 축농증, 편두통과 관련이 있으며 드물게 뇌종양도 원인이 됩니다. 오후 늦게 발생하는 두통은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성 두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어디에서 두통이 일어나는가요? 어디가 아픈지는 더 중요한데 편두통의 경우는 한쪽 앞머리가 주로 아프며 축농증이나 치아, 시력 이상 등은 주로 이상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두통이 나타납니다. 셋째, 어떻게 아픈가요? 아이가 두통의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이 뛰듯이 한쪽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통이 계속적으로 무지근하게 나타난다면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심리적인 원인이 해소되면 씻은 듯이 없어지고 구토를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더 심해진다면 뇌막염이나 뇌종양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토하는 경우가 많고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넷째,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가요? 편두통은 30분 이내에 최고에 달하며 약을 먹지 않으면 수시간에서 하루까지 지속하며 자고 나면 소실됩니다. 두통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대개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성 두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뇌막염과 뇌출혈에서 보이는 두통은 한 번 발생하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점점 심해집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는 달라집니다. 신경성 두통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아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근본 심리적 원인을 찾아보고 운동을 시키며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줍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푹 자게 해주어야 하며 방은 어둡게 하고 잠들게 해주면 증세가 좋아지며 초콜릿이나 땅콩은 두통을 심하게 하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뇌막염, 뇌출혈, 뇌종양, 납중독이 의심되면 당장 병원에 가서 조속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코를 많이 흘리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라면 축농증을 의심해 축농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가까이서 혹은 눈을 찡그리면서 보면 안질환을 의심해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벽 같은 데 머리를 부딪는다 하더라도 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머리뼈, 뇌척수액, 뇌막 등에 의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두통이 있거나 토하거나 가라앉는다면 뇌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뇌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잘 먹고 잘 논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